자, 이번 시간에는 7번째 주제인 중복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조합과 차이점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느낌에서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조합과 중복조합, 애초에 단어 자체가 앞에 중복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순열과 중복 순열과 같은 느낌으로 가지고 오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합의 기호는 NCR 이렇게 나타냈었는데, 자, 얘가 뜻하는 바가 뭐였냐면,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어떻게 했었지? R개를 택한다. 자, 이때 이 R개는 한번 뽑혔으면 안 뽑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으려고 해요. 그럼 반장이랑 부반장을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 서로 다른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오는 게 조합이고요. 자, 중복 조합은 어떤 느낌이냐면, 자, 뽑기는 뽑는데 여러 번 뽑을 수 있다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과일 가게에 갔다라고 칩시다. 과일 가게에 갔는데 그 진열대에 사과가 수북히 쌓여 있고요. 그리고 귤도 엄청 쌓여 있었고 감도 만약에 쌓여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총 5개의 과일을 사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바뀐다. 사과, 귤, 감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고르는 느낌으로 가지고 오는 게 중복 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뽑았던 거를 계속 뽑을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얘도 몰빵이 가능하다.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중복 조합의 뜻과 그 계산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첫 번째, 중복 조합이란 단어는, 자, 다 똑같아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자, 여기서 하나 멘트가 딱 들어가면 달라지는 거죠. 한 번 뽑았던 거를 또 뽑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복을 허용한다. 이 단어가 들어가면 중복 조합이 되는 거예요.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을 중복 조합이라고 하고, 이 중복 조합의 수를 기호로 N, H, R과 같이 나타낸다. 자, 조합은 C로 나타냈다면 중복 조합은 H로 나타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10개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3개를 뽑으려고 해. 만약에 중복이 허용이 안 됐다면은, 자, 10C3으로 우리가 뽑을 수 있었지. 다시 말해서 조합은 원래 있던 것보다 더 많이 뽑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10개가 있는데 11개 뽑을 수는 없잖아. 조합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중복 조합에서는 여러 번 뽑을 수도 있으니까 종류가 10종류가 있더라도, 그죠? 13개,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만큼 뽑을 수 있던 거야. 여기서도 보시면은 과일은 3종류밖에 없지만 5개를 뽑을 수 있는 것처럼 중복 조합에서는 뽑는 대상보다 더 많이 뽑을 수가 있다.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 번 뽑을 수 있으니까. 자, 중복 조합의 수. 자, 이제부터 NHR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문자 ABC 중에서, 자,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는 그 조합의 수는 왼쪽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3개를 뽑는데 전부 다 A를 뽑을 수도 있고 하나만 B를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A를 뽑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경우의 수를 싹 다 세면요, 여기 왼쪽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할 거냐면, 자, 이렇게 보는 거야. 이 오른쪽 그림으로 나타내놨는데, 자, 이 분홍색 벽 보이죠? 이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칸막이라고 할게. 자, 칸막이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얘를 바꿔줄 거냐면, 자, 첫 번째 칸막이를 넘지 않은 것은 A로 보는 거야. A의 개수로 표현하는 거야. 그럼 얘 보시면은 A가 3개니까 이 점은 칸막이 다 왼쪽에 있으면 A가 되는 거예요. 자, 얘는 A 2개, B 하나니까 칸막이를 하나 넘어간 B 자리에 점이 찍히면 되겠지. 얘랑 같은 의미거든요. 자, 여기선 C가 등장을 했네. 그러면은 B는 없으니까 B 공간에는 비워두고 A에 2개, C 하나 이렇게 점을 찍어줄 겁니다. 그러면 이 왼쪽의 중복 조합의 수 각각을 다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칸막이를 씌웠을 때 칸막이를 안 넘으면 A, 하나 넘으면 B, 하나 넘으면 C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했을 때 이렇게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런히 모아가지고 다시 배치를 해보면요, 제 얘는 점 3개와 칸막이 2개로 볼 수 있겠지.
얘는 점 2개, 칸막이 하나, 점 하나, 칸막이 하나로 볼 수 있는 거고, 그지? 그럼 이 왼쪽 그림을 가지런히 모으면 이런 표현으로 바뀌게 되는데, 자, 이 가지수는 뭐랑 같냐면 점과 이 칸막이 2개, 점 3개와 칸막이 2개를 단지 뭐 하는 겁니까?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야. 그런데 이 점 3개와 칸막이 2개는 같은 걸로 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같은 것이 있으면서 일렬로 나열한대.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와 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5개니까 5팩 때리고 점은 3개고 칸막이는 2개니까 3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다른 종류가 2가지일 때는 조합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얘가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얘네 보시면 5자리를 배열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점이 들어갈 자리 3자리만 고르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와 정확히 일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중복 조합의 수를 계산할 때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또는 조합의 수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자, 여기 보면 점이 3개잖아요. 이 3개는 왜 나왔냐면 3개를 뽑으니까, 전체 중에서 이 3개만큼 뽑으라고 했으니까 이 점은 뽑는 대상의 수라고 보면 되고요. 그럼 이 칸막이는 우리가 3명이 있을 때 걔네들을 다 격리시키고 싶어요. 그럼 칸막이는 몇 개 필요할까? 3명이 있을 때 얘네를 다 가려야 돼. 그러면은 2개 필요하겠지. 하나 적게 필요하니까. 만약에 종류가 5종류가 있어. 그럼 얘네들을 다 분류하고 싶으면 칸막이 몇 개 필요할까? 4개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 칸막이의 수는 뽑는 종류의 수보다 하나만 적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이 5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R과 그리고 칸막이의 수와 같다라고 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뽑는 수에다가 구별을 할 수 있는 칸막이만큼 추가를 한 다음에 뽑으면 그게 바로 중복조합의 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H3은 어떻게 이제부터 계산하냐면, 자, 서로 다른 종류가 3종류네요. 그럼 3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칸막이는 몇 개? 2개. 그리고 뽑는 대상이 3개니까 칸막이와 대상을 합치고 그 중에서 뽑는 대상의 숫자만큼 고르면 그게 바로 중복조합의 수다. 그래서 얘는 5C3이다 라고 계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 2는 칸막이라고 보시면 돼. 칸막이는 뽑는 종류보다 하나만 적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3번에다 적어놨거든요. 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중복조합의 수는, 자, 뽑는 대상의 점과 그리고 그 n개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한 칸막이는 하나 적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칸막이인 n-1개의 이 칸막이를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와 같다. 다시 말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고 종류가 2종류니까 조합으로도 처리가 됐다라고 해서 이 아래의 공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자, 이 공식을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칸막이를 생각하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자, 그럼 선생님과 같이 숫자 연습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는 거 아까 위에서 했지만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그러면 칸막이는 몇 개 필요해? 2개. 그리고 뽑는 대상은 3개니까 얘네 싹 합쳐서 3개를 뽑아내면 되겠죠. 그럼 얘는 5C3이 되니까 계산 결과는 10이 나오게 될 겁니다. 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2H5. 자, 2종류 중에서 5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뽑을 건데 종류가 2개야. 그럼 칸막이는 하나 필요하겠지. 그럼 칸막이 하나에다가 뽑는 건 5개니까 1 플러스 5C5라고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6C5가 돼서 6이 나오게 될 거죠. 자, 이번에는 4H4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칸막이는 3개 필요하겠네. 그럼 3개에다가 뽑는 대상의 수를 더해서 뽑아내면 되겠네. 그럼 얘는 7C4가 나오게 돼서 정답은 35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H3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럼 칸막이가 4개 필요하겠죠? 그럼 4 플러스 뽑는 대상은 3개니까 3C3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계산 결과는 35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복조합의 수의 원리는 결국에 종류를 구분하는 칸막이를 끼워 넣어서 뽑아낸다 라는 느낌으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63번 문제 보시면은, 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검정색 볼펜이 각각 8자루씩 있다. 되게 많이 있네.
그 중에서 8개의 볼펜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자, 단 이 같은 색의 볼펜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중복을 허용해서 뽑아내긴 내되 몇 개를 선택하란 얘기예요. 8자루를 선택하면 되죠. 그럼 뽑는 종류는 총 몇 종류니? 4종류인데 그 중에서 몇 자루를 골라라. 8자루를 골라라 하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풀어봅시다. 종류가 4종류야. 그러면 칸막이는 3개 필요하겠네. 자, 3 플러스 그 다음에 우리가 뽑는 대상은 8개니까 3 플러스 8C 8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11C 8이 되는데 숫자가 크잖아. 그럼 얘는 바꿔서 계산할 수 있죠. 11C 3으로 계산이 되고 얘는 계산하면 11 곱하기 10 곱하기 9 그리고 3 곱하기 2 되니까 자, 약분해서 계산하시면 얘는 165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64번 문제 한번 봅시다. 3H1, 3H2, 3H3의 값을 구하여라. 단순 계산 문제네요.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3H1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칸막이 2개 필요하죠. 그럼 2개에다가 하나를 뽑으라니까 2H1C1이 되겠네. 결국에 3C1이 돼서 3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H2는 자, 칸막이가 2개 필요하니까 2개에다가 2개를 뽑아야 되니 2 플러스 2C2가 될 거고요. 얘는 4C2가 돼서 6이 나오게 될 거죠. 마지막으로 3H3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얘도 칸막이가 2개 필요하니까 2 플러스 3C3이 될 거예요. 그럼 얘 계산하시면 5C3이 돼서 10까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얘게 3개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9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더 건져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3H1이나 3C1이나 결국의 결과는 같네. 왜냐면 하나만 뽑는 거니까 중복기의 의미가 사실상 퇴색이 되죠. 하나만 뽑는 거니까. 예를 들어 1000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뽑는 거나 중복을 허용해서 하나를 뽑나 어쨌든 하나 뽑으면 중복이 없어지는 의미랑 똑같잖아. 그래서 1000H1이나 1000C1이나 결국에 하나 뽑는 경우의 수는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같은 느낌으로 안 뽑는 거 10C0도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가 1이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복을 허용해서 이렇게 해도 당연히 값은 뭐가 나올까?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히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마 피자, 새우 피자, 불고기 피자 중에서 M개를 주문하는 경우의 수가 36일 때라고 나옵니다. 자, 얘들아, 그러면 종류가 3개야. 그지? 근데 여기서 막 뽑으려고 하니까 중복을 허용시켜야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번째 문장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3HM, 다시 말해서 3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M개를 뽑는 게 36가지다 라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얘를 풀어가지고 M의 값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칸막이는 2개 필요하잖아. 그럼 2 플러스 MCM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얘는 보시면은 여기서 요거 빼가지고 오른쪽에다가 숫자 써줄 수 있죠. 다시 말해서 2 플러스 MC2랑 같은 값이 나옵니다. 얘랑 더하면 왼쪽이 나오니까. 결국에 이 값이 36이니까 자,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m 플러스 2, m 플러스 2를 2로 나눈 값이 나오잖아요. 요렇게. 그럼 요거 넘겨가지고 곱해주면요. m 플러스 2, m 플러스 1은 72가 나오게 되는데 자, 얘네 둘은 연속된 자연수잖아. 그러면 72는 8 곱하기 9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m의 값은 얘가 8이 나오면 되죠. 8, 9. 연속된 숫자니까. 그럼 m의 값은 7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문제가 바뀝니다. 세 종류에서 얘네들을 일단 한 판씩 시킨대요. 한 판씩. 그 중에서 한 판씩 포함을 해서 총 7개를 주문하랍니다. 자, 그러면 한 판씩 주문했으니까 우리가 추가로 4판만 주문하면 되겠죠. 그럼 세 종류 중에서 4판만 추가로 주문하면 되니까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칸막이는 2개 필요하니까 2 플러스 4C4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 6C2가 돼서 정답은 15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중복조합을 계산을 할 때는 이 종류를 구분하는 칸막이를 끼워 넣어서 그지?
그 중에서 우리가 뽑을 만큼 뽑아내면은 결국에 찾는 경우의 수랑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왜 갑자기 칸막이를 등장시켰나요가 아니라 그냥 이건 수년에 걸쳐서 수학자들이 개발해 놓은 거니까 그냥 여러분은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 결국에 이 중복조합을 계산할 때 핵심은 뭐다? 이 종류를 구분하는 칸막이를 끼워 넣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나 혹은 조합으로 풀어낸다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